안녕하세요. 결혼 2년도 채 되지 않고 이혼한 30대 여자랍니다.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제 이야기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과 남편네 집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희 집은 예전부터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셨고 부족함 없이 생활을 했지만 남편네는 매번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죠. 거의 남편이 집안 기둥으로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돈은 언제든지 없을 수 있지만 사람 인성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녔고 저에게도 그만큼 성실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가도 남편을 보시고선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상견례 때 저희 집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시모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본인 아들이 차이나는 결혼으로 기가 꺾일까 싶어서 우셨던 거죠. 우리 아들이 원래는 이렇게 기죽으면서 결혼할 건 아니었는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원래는 더 잘난 애들이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결혼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솔직히 저희만 제외한다면야 우리 아들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혹시라도 결혼 준비하면서 눈치 주시는 건 아닌지, 아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고 슬퍼서요. 아, 사돈, 진정하세요. 저희가 결혼 비용 다 지불하겠다고 하는 건 사이 보고 눈치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사위 인성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한 거고 그렇게 슬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뭔가 바라고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사돈. 저희가 뭘 바라고서 결혼을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단지 자식이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서방 봤을 때부터 우리 딸아이한테 너무 잘해주고 성실한 점에서 저희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돈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니 그냥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부담스러우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돈 댁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아들이 부담을 갖게 될까 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애는 아니거든요. 집안 빼고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애라서 주눅들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주시면 혹시라도 사돈 댁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겠다 하지만 바라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은근히 눈치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 아들 정말 제가 귀하게 키운 아들입니다. 결혼하더라도 너무 부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결혼하면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고마운 마음이 컸겠지만 시모는 지원을 다 받고 싶지만 부담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그냥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상견례 다음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신랑이 집까지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시모가 자신을 장가 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러신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고 나서 신랑을 보고서는 그냥 진행하셨죠. 막상 결혼식을 끝마치고 나서는 시댁에서는 뭐가 부족했었고 더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훈수 같지 않은 훈수를 두시기도 했어요. 돈 한 푼 주신 것도 없이 시부모님 하객분들 축의금은 다 챙겨서 가지고 가고 심지어 남편 축의금도 가지고 가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서는 참 황당했지만 신랑이 시골 분들이라 생각이 옛날 생각이라며 절 달래니 어차피 신랑 보고 결혼하자 생각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신혼집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지역이었고 그 뒤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말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 이후에 갑자기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려고. 오늘 회사에 사직서 내고 왔어. 안 그래도 신혼여행 가서 생각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미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직서 냈어. 회사 업무도 잘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안 맞고, 진짜 힘든 거 꾹 참고 일했어. 근데 나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더라고. 앞으로 당신이랑 나중에 태어날 아이도 책임져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더 갖춰야 할 것 같아. 나 사업 시작해 보려고. 뭐? 갑자기? 당신 회사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에도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셨잖아. 갑자기 사직서 내고 왔다고 하니까 내가 다 놀랍네. 근데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시작하려고? 당신 사업하는 거 체질에도 안 맞는다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이직이 아니라 사업 시작하겠다고? 나 사업 시작할 거야. 사업 아이템이야. 아버님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더라고. 성공 케이스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왜 멀리서 찾았는지 몰라. 아버님 사업하시는 거 진짜 잘 되잖아. 근데 아버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말 그대로 가업인데 그거 물려받을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 근데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고 난 아버님한테 돈만 받고 사업 제대로 꾸려보려고. 우리 아빠 사업? 그거 당신이 하던 일이랑 아예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하려고? 거래처도 뚫어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이야 아빠가 자리 잡아서 그런 거지. 나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동안은 엄청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당신 괜찮겠어? 초기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퇴직금이라도 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에이, 내가 시작한다고 하면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아버님도 내가 잘 나가면 좋으실 거 아니야. 당신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일도 쉬어야 하는데 나만 벌려고 하면 어느 정도 벌이는 보장돼야지. 그럼 아버님이 알아서 좀 도와주시겠지. 원래 사업이라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거야. 남편은 친정 아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 듯 했어요. 본인 말로는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라는 말을 했으나 결국에는 아빠가 모든 기반을 다져둔 곳에서 자신은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거죠. 전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전부터 하던 일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돈도 없이 무작정 지원을 받고 시작하겠다는 남편의 마음이 좋은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죠.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무작정 친정 아빠에게 찾아가 사업을 알려달라며 빌었고 아빠는 저를 생각해서
사업 전반적인 운영을 도와줬고, 사업이 시작되고 난 후에 투자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거래처에도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거래를 쉽게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오셨던 아빠의 명성을 등에 업고 남편은 거래처도 잡을 수 있었고 사업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는지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한다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심지어 외박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죠. 여보,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주일 내내 접대를 해야 하는 일이야?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우리 아빠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업하는데 술자리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일주일 내내 술자리에 접대해? 거기다가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당신이야말로 날 이해도 안 해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장인어른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일 그만두고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건 당신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얘기를 해? 누군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냐? 나도 술이라면 지긋지긋해. 근데 어떻게 거래처에서 원하는 걸? 아니, 어느 거래처에서 그렇게 주야장천 술 마시는 걸 원한다는 거야. 그 거래처들 다 아빠가 연결시켜 준 거라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근데 도대체 어떤 곳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냐고. 그것부터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지금껏 술 접대하면서 사업하신 적 없으신데 어떻게 오빠랑 거래하면 술 접대는 필수라고 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야 거래처 사장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내가 원해서 접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바깥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징징대면 나도 못 버텨. 이러려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자리 잡으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이거 당신이 다 방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좀 이해해줘라. 내가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당신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거 이해 못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여보, 내가 부탁할게. 제발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이해해줘. 그 다음에는 내가 거래처에서 요구해도 다 거절할 수 있어. 남편은 거래처에서 요구를 하는 거라면서 일주일 내내 술 약속을 잡았고 아빠가 거래처를 할 때는 전혀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남편이 거래하면서 술자리를 요구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 따져 물으니 남편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말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카드값은 카드값대로 술술 나갔고 결국 생활은 제가 버는 돈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만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신혼집에는 오시지도 않으셨던 시모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집에서 일주일 넘게 지내시다 가시곤 했어요. 어느 날은 시골집을 청산하고 신혼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올까 싶다며 말도 꺼내셨죠. 안 그래도 시골 생활 적적하기도 하고 이제 농사일 하는 게 힘들기도 해서 이참에 시골집 정리하고 여기로 이사 나올까 싶어. 네 신우도 이제 곧 대학도 졸업하니까 겸사겸사 취업 준비도 이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쯤 슬슬 정리해가지고 여기로 다들 올라오면 좋지 않겠니? 아들 사업하는 거 우리가 곁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면 사업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말이야. 와, 엄마 그런 생각까지 했어? 안 그래도 나
가족들 다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나 혼자 타지 나와서 생활하니까 엄청 외로웠거든. 식구들 다 올라와서 지내면 진짜 좋겠다. 그치, 여보? 엄마랑 아빠랑 동생까지 와가지고 사업 같이 도와주면 나야 뭐 든든하지. 지금은 혼자서 아등바등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 시골집 처분해서 올라오시려고요? 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가씨랑 같이 올라와서 사시려고 하면 적어도 방은 2개 있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근방에 요새 매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일찍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여기 쪽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집이 안 나와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계획하는 날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슬슬 알아볼까요? 아니, 무슨 집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안 그러냐? 여기 방도 많겠다. 화장실도 2개겠다. 얼마나 편하니? 안방은 그래도 니네가 쓰고 나머지 큰 방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작은 방은 네 신우가 쓰면 딱 좋지 않니? 집도 이렇게 넓은데 굳이 다른 집 하나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골집 처분해봤자 돈이 그 정도로 나올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살다가 아들이 돈 잘 벌면 더 큰 집으로 같이 이사 가면 되지 뭐. 오, 맞다. 여기서 살면 되겠네. 방도 크고 엄마는 어차피 짐도 별로 없잖아. 시골집에서 쓰는 가전들 다 처분하고 나면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완전 딱이다. 그러면 당신도 엄마한테 살림 맡겨도 되고 나중에 아이 나오면 봐달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와, 정말 좋네.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현명한 생각이다. 그치, 여보? 시모와 남편은 마치 말을 맞춰놓은 듯 시골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다들 들어와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전 그 앞에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집은 저희 집도 아니고 친정에서 마련을 해준 집인데 여기에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모가 서운해할까봐 말을 맞춰준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해보니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 사업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도 뽑아야 하고 나는 외적으로 영업만 해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뽑는 게 어디 쉬워? 당신도 사업하는 아버지 계시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야. 당신도 회사 다니지만 자기 사업처럼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겠어? 차라리 식구들 회사 업무 보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회사 키우고 그렇게 번 돈 다 같이 나눠서 쓰면 얼마나 좋아? 사업에 가족들 다 고용하는 건 어차피 당신 사업이니 알아서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난 반대야. 여기 지역까지 다 같이 올라오시는 것도 난 괜찮은데 이 집에서 다 같이 살 수는 없어.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을 거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거기다가 여기 엄마 아빠가 아이 생각해서 방 3개짜리 구해주신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여기 우리 집 아니고 부모님 집이고. 에이, 그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내가 말해볼게.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살겠다고 그럼 괜찮지? 시골집 청산하면 그래도 돈 조금 나올 테고 우리 대출 받아서 좀 보태면 더 큰 집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장인, 장모님 원했던 것처럼 아이 방도 따로 마련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되잖아. 다 같이 모여서 살면 북적거리고 좋지 않겠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엄마가 봐주시기도 하고 그럼 좋은 생각이잖아.
근데 당신은 왜 지금 당장 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불편해해? 원래 잘 부대끼면서 살아야 정들고 친해지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어머님은 당장 내년에 집 처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도 언급하시는데, 무슨 당장 일도 아니야. 거기다가 같이 살 생각이 없으면, 지금부터 살집 구해야 된다니까? 안 그래도 여기 지역 매물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진짜 오신다고 하고서 못 구하면 어쩌려고 그래. 난 미리 말하는데, 시댁 식구들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어. 무슨 그렇게 무자르듯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나도 엄마랑 아빠 같이 살자고 안 해. 나중에 집 못 구하면 며칠 정도는 같이 있을 순 있겠지만 언젠가는 집 구해서 나가시겠지. 당신 근데 지금 마인드 나 너무 서운하다. 엄마 아빠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불편하다고 하는 게 너무 서운하네. 남편은 오히려 제가 불편해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서운하다고 했어요. 전 제 부모님과 살자고 하면 좋겠냐고 말하니까 남편은 자기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말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부모님이 남편과 다 같이 살자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 3개월 만에 남편과의 트러블은 점점 많아졌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전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화가 너무 되지 않았죠. 병원에 가보니 혹시라도 임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말씀을 하셔서 전 검사를 해보게 되었어요. 확인을 해보니 임신한 지 7주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라서 몸을 조심해야 했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바로 전화를 해오시더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죠. 아까 아들한테 전화 받았어. 임신했다고? 몇 주라니? 아들 말로는 촉이라고 하던데 아직 확실한 거 아니지 않아?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임신을 했어. 이제 사업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임신하면 어쩌니? 입덧은 어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입덧은 심하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밥 잘 안 챙겨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사업하는 사람은 속이 든든해야 돼. 어머님, 저 서운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 몸 걱정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남편 밥 잘 챙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입덧 심하지 않아서 남편 밥 잘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근도 잘하고 있고요. 어머님, 저번에는 언제 아이 생기냐면서 물어보셔놓고서는 막상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해요. 아니, 뱃속 아이야 자기가 알아서 크겠지만 아들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속이 든든해야 사업도 잘할 거 아니니? 너 임신했다고 하면 앞으로 식구도 더 늘 텐데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임신하더니 예민해진 것 같은데 아무리 맞벌이여도 여자는 안사람이고 남자는 바깥사람이야. 바깥사람이 건강하게 일을 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지. 에휴, 그나저나 나는 걱정이 너무 크네. 너네가 아이는 늦게 갖겠다고 해서 나중에 갖는 줄 알았더니만 벌써부터 애가 들어섰다고 하니 에휴, 너도 좀 그렇다. 너무 조심 안 한 거 아니니? 이런 거 요새 젊은 애들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갖는다고 하더니만. 어머님, 너무 전이랑 다르신 거 아니에요?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임신 언제 할 거냐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달걀이도 꼬박꼬박 자라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서는 왜 갑자기 아이 일찍 가졌다고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제 나이도 있고 어릴 때 일찍 가져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난다면서 나중에 가질 생각하지 말고 지금 홀딱 임신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어? 그거야 그냥 너 생각해서 한 말이지. 말 맞다나. 여자가 좀 어려야 아이 낳는 것도 수월하고 몸조리도 잘 되니까 너 생각해서 한 말이지. 솔직히 우리 아들 생각했으면 아이 늦게 낳아도 되는 거지. 솔직히 말이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너는 아들이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서 빨리 애 낳아야 되지만 우리 아들이야 10년 후에도 아이 낳을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만 생각해서 말했겠니? 너 생각해서 말했지. 하여간에 임신했다니까 이제 어쩔 거야. 몸 조심하는 수밖에. 시모는 마치 제가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든 일찍 임신하라며 닥달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남편은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저는 30대라 임신을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절 생각해 한 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셨죠. 그런 시댁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 후로도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아이가 딸아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것도 못 따랐다면서 막말도 하셨습니다. 시댁과는 점점 더 멀어졌고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더 바빠졌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듯 보였지만 남편은 정작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은 거의 없었죠. 출산을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구입을 해야 해서 물어보니 남편은 왜 이렇게 돈만 쓰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줬어요.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기라도 한대. 아, 왜 이렇게 이것저것 사는 게 많아? 그냥 내복 몇 벌이랑 기저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예전엔 기저귀도 다 빨아서 쓰니까 몇 개 안 사도 되더구먼. 출산하면 여기저기 선물도 많이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 거야? 너 어차피 모유 먹일 생각이잖아. 분유값도 안 들 거고 분유병도 살 필요 없을 텐데 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냐고. 아이 샴푸는 또 뭐야? 그냥 우리 쓰는 거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난 이렇게 아이 키운다고 전용으로 물건 사는 거 너무 유난인 것 같아. 어차피 다 같이 생활하는 거 이렇게 굳이 따로 사야 돼? 애들은 태어나면 면역도 약하고 피부도 민감해서 그냥 다 따로 쓰는 게 나아. 괜히 아이 전용 물건들이 나오겠어?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정도면 기본만 갖추는 거야. 내가 벌써부터 유모차를 사겠다, 신발을 사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모유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는 내가 매번 빨 수 없으니까 사겠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이 없긴 뭐가 없어.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실감 안 난다고 하던데. 걔들도 나처럼 얘기했어. 아이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사야 하는지 몰랐다고 다 얘기하는데 무슨 나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어쨌든 필요한 것만 아껴서 사. 아이 크면서 쓸 돈도 많을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소비해야 되겠어? 내가 알아서 잘 살게. 당신한테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만해. 그리고 이제 아이 출산일 다가오는데 저녁에 나가는 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언제 아이 태어날지도 모르고 급하게 병원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매번 그렇게 새벽에 들어오면 어떡해.
당신 없을 때 아이 낳을 판이야. 예정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집에는 잘 들어와야 할 거 아냐. 남편은 아이용품 하나 사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만큼 사업이 힘든가 싶어서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들어와도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출산일이 다가올 때까지도 매번 접대에 야근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결국 출산을 하던 날까지 남편은 제 시간에 오지도 못했고 몇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병원에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허겁지겁 땀 범벅인 채로 뛰어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 일이 바빠서 그랬거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한 달간 산후조리원에 있고 난 후 친정엄마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 주셨어요. 2주 동안 저 대신 밤낮으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전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며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엄마랑 저를 1,000만 원 리조트에 보내준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전 그동안 이걸 해주려고 그 고생을 했겠구나 싶어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는 오붓하게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엄마와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엄마는 쎄한 느낌이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우리 딸 엄마한테는 항상 어린아이인데 엄마가 됐다고 생각하니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야. 세월 참 빨라, 그치? 내가 너 키울 때는 정말 정신없이 키웠거든. 이쁜 줄도 모르고 육아하고 일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막상 손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야 이쁜 게 보이더라. 다시 돌아가면 내가 너 진짜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이 서방 처음에는 진짜 괘씸했어. 그러게 나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밉기도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었나 봐. 안 그래도 요 며칠 사업하느라 정신 없다면서 자꾸 외근 가고 외박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엄청 화났었거든. 나 산후조리원 있을 때도 한 번 오지를 않았어, 엄마. 다들 신랑 한 번씩 오던데 남편은 바쁘다면서 안 와서 내가 내심 서운했거든. 남편은 바빠서 어쩔 수 없다면서 한 번을 안 왔었어. 뭐? 아니, 산후조리원 있을 때 진짜 한 번도 안 온 거 맞아? 잠깐 들린 적도 없었어? 아니,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오질 않았었어? 그럼 나 저번에 본 건 뭐지? 아니, 너 산후조리원 퇴실하기 하루 전에 이서방 산후조리원 건물 쪽에서 나 분명히 봤었는데 그때 신우랑 같이 너 보러 간 거 아니었나? 그럼 너 거기서 받는 마사지 안 받았어? 내가 안 그래도 이서방한테 너 마사지 꼭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돈도 줬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산후 마사지 꼭 받고 싶다고 그렇게 졸라도 지금 당장 돈 없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만. 엄마가 돈도 보내줬어? 아니, 이 사람 그 돈 모아서 이거 보내준 거야, 뭐야? 남편 산후조리원에 한 번도 온 적 없어. 신우랑 그쪽에서 봤다고? 그 근처에도 안 왔었는데? 엄마, 뭐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이서방 차였고 이서방 얼굴도 다 봤는데. 신우, 네 신우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아니었니? 아유, 결혼식 날만 보고 한 번을 안 봤으니 난 그냥 신우라고만 생각하고선 아니 뭔가 이상하다. 안 그래도 네 아빠한테 이서방 너무 바빠서 얼굴 볼 수도 없다고 하니까 아빠가 바쁘긴 뭐가 바쁘겠냐면서 웃던데. 딸, 뭔가 쎄해. 우리 집에 다시 가자.
엄마는 제 말을 듣고서는 갑자기 쎄하다며 차를 돌리더니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고서는 바로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바로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무릎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친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은 듯 했어요. 엄마는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고는 경찰에 바로 무단 침입으로 상간녀를 신고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도착했고 상간녀는 그렇게 쫓겨났어요. 엄마는 얼버무리는 남편을 내쫓았고 정신없는 저를 붙들고는 친정으로 향하셨어요. 현실 파악을 하기도 전에 저보다 먼저 엄마는 빨리 증거를 확보하셨죠. 아파트 CCTV를 확인하셨고 남편의 바람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워낙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순식간에 나갔어요. 집이 매매되고 난 후에 뒤늦게 찾아가 봤는지 남편은 매일매일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친정집 앞에서 빌었지만 엄마는 남편에게 소금을 뿌렸고 아빠는 크게 화를 내시고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선언하셨습니다. 아빠가 거래처에 다 방문해 남편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하니 당연히 거래처에서는 남편과의 거래를 다 끊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죠.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오줌 못 났으면 밖에서 다른 여자 데리고 다니겠어. 네가 그렇게 독하게 구니까 아들이 딴 생각한 거야. 여자라면 이렇게 한 번씩 일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그렇게 독하게 한 네 책임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너네 엄마 가만 안 둬. 어떻게 귀한 우리 아들한테 소금을 뿌려? 내가 정말 이거 듣고서는 바로 찾아가서 한바탕 엎으려다가 참았어. 아줌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죠.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건 뭐 유전인가? 모전 자전이네요. 아줌마 고소할 거면 얼마든지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하시든가 말든가. 당신 아들 부끄러운 짓거리 한 거 내가 동네방네 소문 안 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해야지 이따위 말을 짓거려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거 한번 이해를 못 해주니? 그리고 애나 데리고 가. 어떻게 엄마가 된 게 네 자식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말이나 돼? 네가 모성애도 없이 이렇게 손주 내팽개치니까 아들이 이상한 생각 해버린 거 아니니? 너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너한테 일 생긴 거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야. 저기요, 양심 없는 아주머니. 저도 엄마지만 그쪽 아들은 아빠거든요. 모성애가 있으면 부성애도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고이고이 잘 키웠으니 당신 아들 보고 잘 키우라고 하세요. 아이 키우는 양육비는 줄 거니까 그쪽에서는 신경 쓸 일도 아니고요. 지금껏 받아 처먹은 거나 다시 뱉을 생각하라고 좀 전해주시고요. 남편의 바람조차 저의 탓을 하는 시모의 말에 전 마음을 냉정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남편 회사 투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안 그래도 주변 거래처에 매일 여자와 동석해 접대하려고만 한다면서 소문이 많이 나 있어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냉정하게 민사소송을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투자금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동시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람을 저지른 남편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위자료 청구를 했고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와중에 알게 된 여자였는데 이미 아내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있던 신혼집도 남편의 명의고 사업도 잘 되는 줄 알았다면서
나중에 아이를 떠안게 되었다는 걸 알고서는 저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도망을 갔죠. 재산 분할도 당연히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애초에 결혼할 때 제가 다 가지고 간 것이라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술 마시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지냈고 아이는 시모가 도맡아 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집에 행패를 부리러 왔길래 그날로 전 양육권 변경 신청과 함께 자녀의 방임과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것을 계기로 접근 금지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거친 말과 무력을 가한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하면서 연락도 안 받게 되니 마음이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랑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을까 싶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와 아이 그리고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힘내서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버텨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